존경하는 32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과 강계공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지역구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방은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봉구 육종센터의 장난감 대여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를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동의 발달 상황 고려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방학센터 또 상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료 회원입니다.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방학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에서 18시, 토요일 10시에서 15시, 창동센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9시에서 18시, 일요일 10시에서 15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장난감 대여 건수가 8,995건으로 2020년 2,41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시간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 12회 한정으로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 3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찾아가는 장난감 택배 서비스 및 주중 1회 운영시간 연장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야간 근무 직원들의 대체 휴일제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 합계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도봉구 합계 출산율은 0.579명이고 서울 합계 출산율 0.626명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도봉구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나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련 부서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 청각 언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기준 도봉구 장애인은 총 15,3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약 15.1%가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언어장애인들까지 포함하면 도봉구에 2,400여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있어 수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도봉구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있어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소외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상당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도봉구 역시 산사태 주의보 발령 및 저층 가구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재산과 안전에 연결된 재난 보도에 있어 도봉뉴스, 도봉인터넷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침수 피해 정보 및 구애 대책을 도봉구 농인들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우리구 공영방송과 인터넷방송 등에서 자막, 수어 통역은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구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시 도봉구 한국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 제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이러한 정보 접근에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분야에서 재난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취약계층과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재난정보와 함께 유용한 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체계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점잡한 소식지를 발간하고 수어통역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영상 소식지를 제작하는 등 구정 소식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제시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어와 큰 자막을 활용하여 노원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보들노원의 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도봉구 차원에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부족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버스 노선 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 버스 정류장은 또 총 372개소로 중앙버스 20개소, 가로변 213개소, 마을버스 13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IT가 설치된 곳은 중앙 가로변 버스 정류장에 209개소, 마을버스 정류장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봉 구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버스 위치 파악,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등 정보 안내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사진은 쌍문동과 방학동에 위치한 정류소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미설치된 정류소입니다. 이렇듯 같은 동에서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스마트폰 버스 어플이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2019년부터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BIT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말기가 부족한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이 BIT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이 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 추가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의 버스 서비스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쌍문 이사동과 방학 3동에서 구청으로의 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쌍문 이사동과 방학 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데 있어 불편함 또한 커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봉구 버스 노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쌍문 이사동과 방학 3동의 교통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내버스와의 중복을 제한하는 서울시 규정으로 버스 노선의 신설과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쌍문 이사동과 방학 3동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증설 또는 조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도봉구 자체 사업들은 도봉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체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서울시의 BIT 설치와 마을버스 노선 신설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